자, 오늘은 부동산 핵심 지식, 주택, 토지, 중개 수수료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은 투자를 하셔야 하면 계약을 하시면 중개업자 브로커 중개업자 많이 끼어서 하시죠.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를 보통 줘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적 수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각 지역, 특히 지역별로 조례로 정한 중개 수수료 요율이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서울시 기준이고요. 근데 다른 지역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그 요율의 범위를 넘어서 돈을 더 지불하시다면 그건 다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크게 부동산을 얘기를 하실 때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매매나 교환 혹은 임대차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선은 5천만 원 미만일 때 보시면 거래 한도액은 25만 원이고요. 상한요금은 0.6%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상한요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일 때는 한도액은 80만 원이고 0.5%가 상한요금입니다. 그 위에 쭉 보시면 0.4% 2억에서 6억, 그리고 6억에서 9억은 0.5% 이하 협의를 보시고 9억에서는 0.9%. 보통 그래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0.56%에서 0.9%로까지로 보통 매매 교환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그 기준점은 우선 부동산으로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주택, 뭐 토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의 부속 토지나 그리고 주택의 분양권조차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의 기준은 매매를 하실 때 당연히 매매 가격, 매매 대금이 될 것이고 교환을 하실 때는 교환 대상 중에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서 보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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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해야 되고요.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에 명시한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으면 0.9% 내에서는 협의를 다 보는 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보시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0.5%, 한도액 20만 원이고요. 5천만 원에서 2억 원 0.4%, 30만 원. 그리고 1억 원에서 3억 원 0.3 이하, 3억 원에서 6억 원은 0.4 이하, 6억 원 이사는 0.8 이하로 협의를 보셔야 되고요. 이 거래 금액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전세는 전세금 그 보증금이죠. 보증금 자체로 그 금액을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제가 예로 한번 말씀드리고, 단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죠. 아까는 월세 곱하기 100이었고, 이는 월세 곱하기 70. 그리고 거래 금액이 0.8% 이하에서 중개인과 중개업자 협의를 결정하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아까 0.9%였죠.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를 표시한 똑같습니다. 상한 요율 초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우선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0.9% 보시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0.5%, 0.4%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은 0.5%로 보시면 되고, 임대차는 0.4%.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8.5제곱 제곱미터 이하로 전용 입식구가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춰야죠.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일 때는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거래 금액이 6억 원 이상, 매매 교환 6억 원 이상 임대차인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의 경우에 중개업자는 상한 요율의 범위 안에서만 자신이 받고자 하는 중개 수수료를 명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4,500만 원인 경우에 아까 그 거래 기준점 금액을 받을 때 그 기준점은 월세 임대차일 때는 월세 세입자 있는 경우로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었죠.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70이었고, 그래서 전세가 4,500만 원이라고 하면 4,500만 원 곱하기 0.5는 계산해 보시면 22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러면 22만 5천 원을 앞에 표를 보면 5천만 원 미만일 때 임대차 수수료 한도액은 20만 원이었으니까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로. 그리고 만약에 전세 내용을 다시 보시면 만약에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4천만 원이죠. 그래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다시 계산을 해서 1,0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70은 3,100만 원 이 되죠. 3,100만 원 곱하기 0.5%는 15만 5천 원. 월세에서 배불 곱할 때보다 4만 5천 원 절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각종 어플이나 무슨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에 그냥 바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 중개업체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처법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청이 해당 부서에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케이스가 태반인데 일반적으로 고발에 들어가면 6개월 범위 안에 자격을 정지당하고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 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공인중개사법 제38조에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일반 법정 수수료를 내서 원래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미 뭐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는데 나중에 하셨다. 그러면 과다하게 지불했다고 생각이 되면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영수증을 받을 때는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게끔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과다하게 받은 수수료를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 구청이 해당 부서에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계좌 이체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영수증을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실제로 고발을 하면 되죠. 근데 그 전에 다 처리를 해줍니다. 웬만한에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개업자 수수료 30만 원 더 줄 테니 주인을 설득해서 월세를 80만 원 깎아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는 그 에너지를 완전 쏟겠죠. 근데 월세를 80만 원으로 조정해 주면 1년에 90만 원이니까 12 달을 곱하기 10 하면 30만 원 절약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는 좀 수수료를 더 줘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본인이 철저하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수료는 본인과 그 중개업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협의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주지만 과다하게 해서 뭐 내가 구할 때 수수료를 뭐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중개 수수료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우선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은 부가가치세, 보통 중개수수료 10%죠.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야 되고요.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를 알고 싶다면 중개업소에 걸려있는 사업자 등록 좀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을 하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해야 되죠. 이를 거부하면 매출액의 50%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 업체에도 똑같이 고발하면 미발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으로도 받는다고 하죠.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개수수료, 주택, 토지 뿐만 아니라 그 기준 내에서 매매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임대차에 따라서 그 상한 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요율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거의 비슷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기 때도 약간 조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 시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기준점은 국가에서 2019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